반갑습니다. 장종로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을 했고, 반등의 어떤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나온 반등은 상승 잉태형, 일반적으로 보는 요 하락 이후에 반격하는 이 상승 잉태형에서 추가로 올라선 요런 모습이었고, 여기 하나 더 얹어갔으니까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정을 수습하는 거,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뭐 1월 달에 올랐다 내린 건 뭐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는 거고, 이것까지는 뭐 별 의미가 없었는데, 5월 달에 3일 연속 내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도 드디어 올 것이 왔네? 반등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거의 연장선으로 7월에도 이런 신속한 회복을 보여주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반복될수록 점점 위험에 대해서 인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투자금 집중적으로 어떤 한 개 종목을 매수를 한다. 상한가 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모두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투자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위험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집중되는 것 같은 현상이. 네, 그래서 점점 상승하기 쉬운 장세가 되고, 그게 정말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저는 아직도 그 2007년의 그 유동성 장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오늘도 돈 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많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150만 원 따고 시작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냐면,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돈 쓸 데도 없지만 젊을 때 150만 원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그렇게 150만 원 따서 시작하고 뭐 사놓으면 올라가고 뭐 말만 하면 다 맞추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뭐 오래 가진 않았지만 한 6개월 정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유동성 장세가 재현이 된다면 아마 내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정받고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나 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해버리는 이 증시 대기 자금의 힘을 계속 보여준다면 내년에는 위험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서 유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 6개월을 만약에 이상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특히 제가 뭐 특정 종목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유동성 장세에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해서 이 6개월을 날린다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 유동성이 보강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첫 번째가 시총 1000억 이하의 작은 종목들, 물론 그 기본기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총 1000억 이하. 그리고 두 번째가 증권주. 이 증권주에서 저평가 증권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 2007년 당시에도 증권주는 절대 안 오른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거래가 없는 한양증권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2007년 같은 경우는 해운, 조선 뭐 이런 게 부각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그런 핫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채워졌을 때 고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종목들이야 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겠지만, 그 시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2007년 유동성 장세에서는 조선해운, 철강금속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기에 맞춰서 보면 보복 소비 관련해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또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코스닥도 오히려 코스닥은 더 강력한 흐름입니다. 뭐 사실 이 저점에서를 따져보면
아주 신속하게 이틀 올랐지만 3일 오른 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아랫꼬리는 거의 대부분 단기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요 다리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1천선 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내리기 전에 걱정했던 거 이렇게 해서 이제 1500선까지 내달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양호하고 이틀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영향이니까 그걸 제외하면 상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유 종목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 이 충격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뭐 반등, 시장 따라서 반등을 했고, 그 반등에 따른 어떤 영향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 예,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네이버가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는 오버슈팅으로 시세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아직까지 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건 끝난 것 같고 네이버는 아직 한 번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어떤 마지막 불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비싸다입니다. 주가가 비싸지면 이것만큼 악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세 마무리가 되는 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올랐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 유통시장 재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27%로 이커머스 시장 1위인데 이제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온 것은 이제 점점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우후죽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어떤 정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 구조조정을 하면 네이버가 플랫폼의 힘으로 1위가 될 것이고, 카카오가 만약에 인터파크를 인수한다? 뭐 나름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있고 쿠팡이 있는데, 저는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써보신 분들은 편하다 하시겠지만 시골에 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쿠팡이 왜 좋은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예. 물론 대도시에서는 당일 배송도 되고 하니까 조금 매력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그런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비용 대비해서 너무나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게 아닌가, 투자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수익화하는 순간 망합니다. 다음에서 처음에 다음 메일이 아주 독보적이었는데, 메일에 그 인터넷 우표제인가 뭐 그거 시행하다가 말아먹고, 일단 과금하는 순간 인터넷은 그 개방성이 죽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도 광고 수익이라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고, 뭐 전체적인 과금을 할 수 없는, 과금하는 순간 비슷한 거 만들어서 똑같이 서비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으면서도 낮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쿠팡처럼 대규모로 투자하면 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네이버처럼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판매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고객들을 끌어오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는 중개 방점을 찍고 있고, 그리고 쿠팡은 직접
그리고 이마트는 옥션하고 지마켓을 보면 이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쨌든 쿠팡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마트도 거액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를 했고 네이버는 그냥 갖고 있는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마트를 보면 이마트는 일단 승자의 저주 문제로 좀 투자 심리가 나빠져 있는 상태고 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마트가 그래도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뭐 실질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가 갖고 있는 점포를 유동화해가지고 이 유동화라는 것은 이제 현금화라는 개념인데 보유 중인 점포를 매각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동화를 시키면 자금을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옥션을 인수하면 옥션 수익으로 이 점포의 리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는 나쁜 게 아닌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반발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저는 네이버도 좋지만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득세를 할 거라고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네이버 주가 너무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70조고 이마트는 4조 3천억인데 그럼 비싼 게 가장 큰 악재고 싼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봤을 때 이마트의 매력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보면 좋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일단 이 진실을 말씀드리면 실효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요런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런 건 잊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이러지? 잊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일 보면서 진짜 상한가 2번 가야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인내심이 소진이 됩니다. 조금씩. 그럼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증권주가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뭐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고 있던 사람들은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 하다가 최소한 원금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근데 진짜 안 올라가네 하다가 이런 눌림목 나오면 더러서 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지금은 아직 견딜만 하신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수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뭐 그동안 충분히 이제 체념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게 투자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류로 보면 한 분은 이렇게 다 오픈하시는 분들이고 또 한 분은 숨기는 분들입니다. 한 부류는. 근데 이 숨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거 종목 상담을 하고 나서 답변 달고 나면 보고 다 봤으니까 삭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이거 제작할 때 기능에다가 삭제 금지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삭제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악플을 달고 지우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뭐 어쨌든 이런 종목 상담하고 내용 보고 그냥 삭제해버리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이렇게 숨기는 분들은 발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워서 몰라 난 이렇게 계속 할 건데 니네가 알아서 나한테 비난하는 건 듣기 싫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듣기 싫어. 요런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분처럼 오늘님처럼 이렇게 오픈을 다 하고 그 어제도 막 구구절절 심리 흐름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 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주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시점부터 고쳐가지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이렇게 유쾌하게 넘어가시니까 이 오픈 마인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니까 앞으로 점점 나아지시지 않을까. 예,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예, 숨기는 순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까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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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비츠로셀. 네. 예, 조금 있다가 글쎄 독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제너레이가 한 서너 달 매물 소화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물 소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온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제너레이 이거는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심리가 어려울 단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결국은 못 먹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매일 맞습니다. 이게 안 보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매일 보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안 보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안 보니까 괜찮은데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얼마나 그게 낭비였는지, 감정 낭비였는지를 생각하면 예, 신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잘 안 보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매일 보게 되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걸 이런 생각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루 종일 정신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신 노동이란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거에 따라서 한번 시도해 봐야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야지. 이런 거 실제 시도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나도 손절 한번 해봐야지. 손절하면 귀신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든 게 처음에는 혹시 내 계좌를 누가 들여다보고 반대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로 가기에 그냥 잔파동을 포기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는 평범하니까 잔파동을 포기하는 게 맞겠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좌를 나눴을 때부터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 보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성격대로 투자 성격대로 가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잔파동 포기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뭐 저도 뭐 단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근데 단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다 오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도 이분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는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좀 힘드시면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뭐 올라갈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숫자 싸움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추로 셀에 앞서 가지고 제 노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 노래는 앞으로 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가느냐?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설득이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 성능은 제 노래가 더 좋은데 경쟁사가 2억. 왜 이렇게 자꾸 두껍게 나오지? 2억. 제 노래 1억 1천. 뭐 비용 다 붙여도 가격이 싸니까 결국 해외 시장에서 통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뭐 의원들 중에서 좀 큰데 가든지 하면 전부 다 제 노래 거 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장악했고 보급형 제품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11,000원의 매물이 많았고, 이 11,000원 매물이 많은 건 길게 보면 이게 뭐였지? 매물대가 바뀌었나? 그동안 이 과거에 상장 이후에 보면 11,000원 부근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보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요 시세가 안 잡히니까 매물이 이제 요 화면에 왜 이러지?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11,000원대 매물이 표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1,000원대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요게 한번 이렇게 솟아 올랐다가 내려왔다.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매물 소화에서는. 왜냐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여기서 팔고 지금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제너레이 주주들 중에서 그냥 푹 익히는 분들, 발효시키는 분들은 사실 이날 오늘 좀 올랐었네, 좀 내려왔네, 이러고 끝납니다. 왜냐면 생업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식 뭐 그냥 볼 체력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 유통되는, 그러니까 이 액티브한 어떤 주주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20%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못 가는 종목이 될 수 있고 또 가는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한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11,000원 찍고 밀리고 11,000원 찍고 또 밀리고, 근데 단순히 한 1,600원 700원에 있었으면 견딜만 합니다. 이 정도 조정이야 뭐 그렇게 해서 날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다음에는 진짜 꼭 팔아야지. 왜냐면 여기서 한번 11,000원 찍고 이제 드디어 가나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오면 팔아야지. 여기 또 놓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또 내려왔습니다. 다음엔 진짜 팔아야지.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11,000원 가면 그래도 이번에 진짜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빠집니다. 다음엔 진짜 팔아야지. 그래서 팔면 올라갑니다. 무슨 기가 막힌 조화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액티브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중 심리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그랬으면 다수의 주주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럼 조금만 올라가도 팔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물량을 다 뺏겼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오를 거라고 믿는 주체거나 아니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거나.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 흐름을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노래에는 그렇고, 근데 뭐 저는 한 두세 달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거 앞으로 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마음에 드는 흐름입니다. 물론 제 계좌의 평가 금액은 까였지만. 네, 그리고 비추로셀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추로셀은 뭐 비추로시스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부분이 있는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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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1차 전지 1차 전지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조금 홍보만 잘하면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그거를 설명할 만큼의 어떤 실적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실적이 준수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많이 내리다가 회복세인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지분율 말씀하셨는데 최대 주주가 39%, 그리고 외국인 28%. 뭐 주주 구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인정받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서 인정받는 종목, 인정받는 종목은 지수 추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 코스피 같은 경우 40% 넘어간다. 이건 거의 지수하고 거의 뭐 지수보다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덜 가든지 이거지, 지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주주 구성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큰 차이가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코스닥 추종하는 그런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시총 3천억대 종목을 부양을 해서 1조를 만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필요한데, 둘 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추로셀까지 보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또 종목을 하나 더 보자면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는 물량 부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량 부담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이 물량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했고, 또 미처 팔지 않던 물량이 또 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나온 물량 부담하고 두 번째 물량 부담하고는 이 굵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금 다소 누그러진 거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냈고, 그러면 이제 9월 정도 돼서 교환사채 발행한 부분도 또 소화를 해야 되는데 28,000원대 후반이니까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당장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받았던 어떤 그런 수급적인 측면 말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인트로즈는 이 컨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니까 코로나19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코로나19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이때는 물량 부담, 이때는 델타 변이에 대한 충격,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다시 봉쇄령이 내려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인트로조도 나쁘지 않은 상태, 한 번 더 조정받으면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들이 오랜만에 강세였는데, 이 여행주 강세가 인터파크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인터파크가 왜 올랐느냐 보면, 인터파크를 이제 매각을 합니다. 인터파크도 나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과거에 지마켓을 소유를 했었던 회사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적자가 나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너는 굉장히 현명한 게,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가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쿠팡 상장하고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몸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매각을 하자. 굉장히 현명합니다. NHN 벅스 소유주하고는 좀 감각이 다른,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에너지도 다 소진했고, 그러면 이제 인터파크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롯데가 인터파크를 인수를 하면 괜찮을 겁니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가 가져가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나 카카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인터파크를 가져가면 지금 쿠팡, 네이버, 이마트 이 3강 체제로 정립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롯데가 낀다든지 여기에 카카오 낀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들한테는 좋지 않으니까 방어적인 성격에서 네이버가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마트가 한 번 더 인수를 한다든지 방어적인 성격에서 요런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경영자는 굉장히 감각이 좋게 시장에 매물로 잘 내놓은 겁니다. 이런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어차피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몸값 좋을 때 팔자. 아주 현명한 거고, 이게 주주들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으니까. 만약에 인터파크 대표가 난 죽어도 안 팔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싸울 것이다. 이런 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현명하고 주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아주 탁월한 판단이고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터파크가 어디에 인수되는지를 보면 이마트의 주가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가면서 앞으로 파이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건 뭐 식상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뭐 특별한 걸 찾기는 어렵지만,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될수록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찾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한네트라든지 파버나인, 인바이오젠, KCT, 한국전자금융 뭐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